60세가 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물을 마시는 방식, 즉 평범한 물이 발기부전, 에너지 부족,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30년 넘게 수천 명의 남성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는 물을 마시는 방법과 식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인 김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60대, 70대, 80대 남성들이 좌절하고 낙담하여 자신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확신하며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가 그들의 에너지 성과 그리고 자신감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경미한 탈수조차도 혈액을 걸쭉하게 하고 순환을 약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발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처방전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된 한 잔의 물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수십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물과 발기에 대한 8가지 강력한 과학적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매일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함께 혈류와 침대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침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디오가 올해 당신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비디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진지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60대 이상의 남성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실용적인 과학적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다음번에 당신에게 더 잘 봉사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혈류입니다. 왜냐하면 혈류 없이는 발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혈액 자체가 대부분 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간만 탈수되어도 혈액은 더 걸쭉하고 느려지며 순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면, 특히 가장 중요한 부위로 흐르지 못하면 당신의 발기력과 유지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혈액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발기는 혈액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넘게 문 닫힌 방에서 당신과 같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은 항상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사님 예전처럼 잘 안 돼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중 9번은 호르몬이나 약물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웃어넘깁니다. 그들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탄산음료를 마시지만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발기는 수압작용입니다. 그것은 압력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혈액이 음경으로 쇄도하여 음경 해면체를 채우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너무 걸쭉하고 너무 느리거나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겁다면 그 압력은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욕구를 느낄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몸이 그 상황에 맞춰 일어나지 못합니다. 혈액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혈액은 느려집니다. 심장은 그것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적은 산소, 더 적은 영양소 전달, 그리고 그렇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 생물학입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명인 68세의 전 코치 박성민 씨가 고개를 숙이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 박사님 이제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늙었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니 그는 물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큰 질병도 없었고 약물도 없었으며 단지 만성 탈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작은 변화, 즉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에 전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차가운 병에 든 물도 아니고 단지 천천히 꾸준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작동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일한 변화는 물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절한 수분 섭취의 힘입니다. 그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몸이 성과를 위해 의존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심지어 가벼운 탈수조차도 혈액량을 줄여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기력은 약해지고 회복 시간은 늘어나며 당신의 자신감은 조용히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혈액은 단지 산소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호르몬을 전달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산화질소, 그리고 필수 영양소는 모두 혈류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의 몸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노화에 대한 결론으로 성급하게 넘겨짚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혈액이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가? 이제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더라도 내부에서 당신의 성과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량한 혈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며 당신의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갈 때 그 호르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탈수는 조용히 테스토스테론을 낮춥니다. 저는 이재우 씨라는 분과 마주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72세였고 최근에 아내를 잃었으며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정신과 맑은 눈을 가졌지만 에너지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박사님,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제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없었고 명백한 의학적 응급 상황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희미해졌고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했습니다. 그는 어떤 주요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운동을 하고 괜찮게 먹었으며 우울하지 않았지만 그는 무미건조하고 의욕이 없었으며 친밀감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인가요? 저는 그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놀랍게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왜 이상하게 느끼는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의 수분 섭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거의 고백하듯이 솔직히 별로 마시지 않아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탈수가 단지 당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목마르게 하는 것 이상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시스템을 생존 모드로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필수 장기를 보호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 예를 들어 생식, 선교, 근육 형성, 테스토스테론 생산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욕, 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남자답게 느끼게 하는 당신의 내면의 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물 부족을 감지하면 그것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 불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더 탈수될수록 그 호르몬 불균형은 당신의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탈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당신이 탈수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동시에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그것은 시소와 같으며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쪽에 갇혀 있습니다. 이재우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에게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훨씬 더 간단한 것,
즉 수분 섭취 루틴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물병을 가지고 다녔으며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작고 꾸준한 양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후에 카페인을 피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코올을 피했으며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주 후 그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더 많이 웃고 있어요. 심지어 데이트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 불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몸이 조용히 갈망했던 한 가지, 즉 물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호르몬 기능 부전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탈수로 고통받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물을 마시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십니다. 제가 처음 남성들에게 물을 마시는 방식이 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인 김철수 씨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건장하고 단호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물인데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기도라도 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철수 씨.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는 것이 목마름을 느낄 때 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만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당신의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특히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대신 그 물은 당신의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흐르고 신장을 압도하며 귀중한 미네랄을 배출시킵니다. 그것은 마른 스펀지에 물 한 양동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스며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러내립니다. 당신의 몸은 일관성을 선호합니다. 하루 종일 소량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혈액량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호르몬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앉는 방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서 있거나 돌아다니는 것보다 앉아서 마시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 즉 당신의 휴식 및 소화 모드를 자극하여 더 나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이 삼키기 전에 몇 초 동안 침과 섞이게 하는 것도 당신의 몸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작고 고대적인 관습입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멈추고 하루 종일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실 때 앉았고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무시하는 대신 자신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는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인지 모르겠지만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학입니다. 당신의 몸이 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존중하면 더 나은 순환, 꾸준한 에너지, 더 명확한 집중력,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강한 발기로 당신에게 보상합니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이 든 남성들은 이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분 섭취가 단지 양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 즉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을 고전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번에 가스를 퍼부어 매끄럽게 작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있더라도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당신의 시스템에서 물을 빼내고 당신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무효화하는 숨겨진 습관 4가지. 올바른 일을 하고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좌절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나이 든 환자들에게서 항상 봅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습관을 바꾸고 자신을 돌보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몇 주 후에 돌아와서 박사님 좀 나아졌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남성들입니다. 74세에 은퇴한 조종사 이정수 씨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의 수분 섭취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찬물을 피하고 앉아서 마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모든 것을 했지만 후속 방문 시 제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는 당황해 보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머지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해해 보이는 작은 일상적인 선택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처럼 이정수 씨는 아침을 지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겼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오렌지나 수박 몇 조각을 먹은 후에는 큰 물 한 잔으로 모든 것을 마셨습니다. 수분 섭취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모두 이뇨제입니다. 즉 실제로 당신의 시스템에서 물을 빼내어 소변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탈수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물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커피나 알코올을 마신 후에 물을 마신다면 당신은 단지 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으며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오렌지, 포도 또는 멜론과 같이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고 팽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덜 효율적이 되고 당신의 수분 섭취는 일부 이점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많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 즉 과잉 수분 섭취라고 부르는 것은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주요 미네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신경 기능, 근육 수축,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적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이정수 씨가 이것을 이해하자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량을 더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섭취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물을 마시고 커피와 와인을 약간 줄이고 아침에 마시는 물에 약간의 바다 소금을 넣어 주요 전해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드디어 메시지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제 몸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해결책이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을 조용히 방해하는 미묘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러한 숨겨진 실수들을 제거하면 수분 섭취의 이점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 내면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결과로 말입니다. 더 단단한 발기, 더 나은 에너지, 더 명확한 사고.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정확히 그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 건강을 위한 적절한 수분 섭취의 과학적 효능. 저의 일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깊이 느껴왔던 것이 사실임을 과학이 확인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당신의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때 몸은 반응합니다. 속임수도 없고 빠른 해결책도 없으며 단지 처음부터 항상 작동해야 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0세의 박지훈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어떤 특정 의학적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의욕적이고 총명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의 말처럼 박사님, 저는 그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러한 변화의 많은 부분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성생활은 조용해졌고 집중력은 흐트러졌으며 혈압은 서서히 오르고 있었고 피부는 칙칙했으며 전고쯤에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70대라는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그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또래의 많은 남성들처럼 그는 기억날 때 물을 마셨지만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에 전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량의 물을 꾸준히 마시고 상온에 물을 앉아서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차가운 충격을 주지 않고 갈증을 신호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6주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기는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혈압은 떨어졌습니다. 피부는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더 명석해졌고 감정적으로 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알아차리고 어느 날 밤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다시 당신 자신 같아 보여요. 그에게는 그 질문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이었고 다시 깨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은 박지훈 씨와 다른 많은 남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개선하여 더 원활한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간과 신장과 같은 장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며 호르몬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뇌는 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근육은 더 효과적으로 수축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혈액은 당신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산소와 테스토스테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특히 친밀한 순간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1% 또는 2%의 탈수조차도 기분, 기억력,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당신은 더 침착하고 더 자신감 있으며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파트너와도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순환이 개선되면 발기력도 향상됩니다. 그것은 위약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남성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봅니다. 그들이 마침내 수분 섭취를 나중의 일이 아니라 건강의 초석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는 종종 가장 간단한 변화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사들만이 이야기하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무시될 여유가 없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0세 이후에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한 이유. 60세가 넘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쁜 습관을 더 이상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를 거르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물 마시는 것을 잊어도 다음날 괜찮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러한 작은 실수들의 비용이 빠르게 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침실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느리고 더 약하고 반응이 덜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명인 67세의 은퇴한 정의 기술자 최준혁 씨는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박사님, 제 인생의 볼륨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백 명의 남성들에게서 다른 형태로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성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 안에서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최준혁 씨와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수분 섭취는 수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더 바빠졌을 뿐입니다. 그는 예전만큼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커피와 가끔 마시는 맥주가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탈수가 그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액은 예전처럼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흐릿하게 느껴졌고 그는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이 이것이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하고 의식적인 수분 섭취, 즉 상온의 물을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자 최준혁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더 쉬워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긴 오후 낮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의 발기는 더 강하고 더 자연스럽게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열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저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미끄러졌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이 더 이상 25세가 아닐 때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60세가 넘으면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은 균형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당신의 심혈관 시스템은 더 원활한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호르몬 조절은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의 신장과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신진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충분한 물과 올바른 종류의 물 루틴 없이는 그러한 시스템들은 조용히 지연되기 시작하여 어느 날 당신의 활력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진실은 물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꾸준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진지하다면 단지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침실 안팎에서 느낄 수 있는 결과와 함께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조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간단한 7초 습관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와 7초 아침 비법을 결합하세요. 수년 동안 저는 하루에 첫 몇 분이 에너지부터 사고방식, 그리고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러한 초기의 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기본이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공유하는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은 이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단 7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꾸준히 수행하면 몇 년 동안 조용했을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71세의 박선우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분 섭취 계획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온의 물을 하루 종일 마시고 차가운 음료를 피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요인을 피했고 그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기분은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님, 저는 기분이 좋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7초 아침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호흡, 그리고 당신의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술은 간단합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몇 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다시 코를 통해 부드럽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혈류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당신의 몸이 생산하는 천연분자인 산화질소의 방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에 이완하고 열리라고 알려주어 더 많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당신의 몸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물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산화질소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것은 심장이 여전히 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지 몇 번의 의도적인 숨쉬기로 매일 아침 첫 잔의 물을 마신 직후에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순환을 초강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박선우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숨쉬기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2주만 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더 가벼워 보였고 마치 짐이 벗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사님,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아요. 제 몸이 다시 작동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명한 수분 섭취를 이 7초 산화질소 촉진 루틴과 짝지으면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다시 작동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법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약도 없고 복잡한 스케줄도 없고 처방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물 호흡 그리고 몇 초간의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이 모든 것을 함께 쌓아가면 당신은 당신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강한 발기를 위한 당신의 일일 수분 섭취 루틴.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박사님 알겠습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이 단계에서 막연한 조언이나 더 많은 혼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간단하고 꾸준히 지킬 수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뿐만 아니라 제가 진료소에서 치료한 남성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일일 수분 섭취 리듬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씨는 그런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66세에 은퇴한 소방관이었던 그는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습관이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발기는 약했고 에너지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약이나 헛된 약속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기초를 다시 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루틴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나 음식을 먹기 전에 앉아서 산곤의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2시간 이내에 다른 한 잔을 마시는데 이때는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몸이 필수 미네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점심시간쯤에는 앉아서 여유롭게 한두 잔 더 마십니다. 오후에는 한 잔 더 추가하는데 특히 카페인을 마셨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이른 저녁에는 마지막 한 잔을 마시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중단합니다. 그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건너뛰거나 서두르거나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단지 매일 의식적으로 꾸준히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3주 이내에 이동훈 씨는 더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오후 피로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제 몸이 실제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한 진전, 즉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는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조용히 요구해왔던 것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으며 갤런짜리 물통을 들고 다니거나 온스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즉 휴식 후, 소화 중, 스트레스 전, 그리고 회복을 준비할 때 물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리듬을 따르면 당신의 순환은 개선되고 호르몬은 안정되며 당신의 발기력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되찾으려고 노력해온 건강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을 명료함,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파트너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늘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과학을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상기시켜줄 메시지입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결론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 즉 좋은 남성들, 강인한 남성들이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을 지켜볼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열정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방전이나 시술이 아니라 물처럼 간단하고 간과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수분 섭취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성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